여러분 세법에 이제 전체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를 봤고요. 실제 이제 세법을 흐름 가장 기초가요. 뭐가 있느냐면은 납세 의무라는 겁니다. 납세란 말이 뭘까요? 가세관청에 세금을 내는 걸 납세라고 해요. 그럼 납세 의무가 먼저 성립된다라고 해요. 성립이 가장 먼저 돼야 돼요.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립되고 나면은 이거를 납세 의무를 확정 짓는다라고 해요. 확정 있어요. 그럼 확정 지어서 그 다음에 납세 의무가 소멸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가정이 세금은 성립, 확정, 소멸, 성립, 확정, 소멸 이 순서 과정을 반드시 지킵니다. 성립, 확정, 소멸입니다. 자, 그러면 성립이라 했는데 아까 세금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누가 쓰는 돈을 만들까요? 국가가 쓰는 돈, 국가 등이 사용할 재정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법 생긴 세금이에요. 누가 쓰는 돈? 국가 등이 사용하는 돈. 그러면 국가 등은 누구한테 세금을 부담을 시킬까요? 국가 속에 있는 개인이나 국가 속에 있는 법인들에게 세금을 부과를 하겠죠. 부담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국가가 있는데 세금은 결과적으로 국가 개념이 있고요. 국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국가의 세금, 정부죠, 정부를 국세라고 말합니다. 국가가 사용하는 돈을 국세. 그럼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돈을 지방세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금은 국가가 사용하는 세금인 국세가 있고 지방정부가 사용하는 지방세로 크게 두 개가 나눠져요. 여기까지 기억했나요? 그러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일컬어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는 거죠. 예. 가세한다라고 해요. 세금을 가세한다. 이거를 같은 용어를 부과한다 라고 해요. 가세한다, 부과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뭐 한다고요? 가세한다, 부과한다. 그래서 부과한다, 가세한다는 뜻은요, 예, 부담을 주는 것, 부담을 주는 행위, 부담을 주는 행위를 부과한다, 가세한다. 그러면 그 부담을 주는 행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를 붙여서 건자라고 봅니다. 건한, 건세 건자, 건자라고 해요. 그럼 국세의 가세건자는 국가가 되겠죠. 지방세의 가세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요 국가가 부과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누구한테 부담할까요? 할 때 누구한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합니다. 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될 수 있고 개인이 될 수 있고 법인이 될 수 있겠죠. 되나요? 개인. 그러니까 세금은 누구와 누구 관계다? 가세건자와 납세 의무자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야 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 가세건자와 납세 의무자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성립이라는데 그럼 가세건자는 아무나 붙잡고 세금 얼마 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럼 공법이니까 너가 이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런 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면 우리는 너에게 세금을 부과하마. 그래서 요 두 개의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을 성립이라는데 그게 법에 뭘 정하고 있느냐? 가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있어요. 조건이라죠. 이 가세 요건이 몇 종류가 있느냐? 4종류를 법에 만들어 놨어요. 몇 종류? 4종류. 그래서 가세 요건이 충족을 할 때, 가세 요건이 충족할 때 이거를 성립이란다고요. 자, 가세 요건이 충족하는 게 뭐라고요? 성립. 그럼 성립이 돼야만이 가세건자는 납세 의무자에게 뭐 한다?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 라고 해요. 그러면 성립되었을 때, 이 성립이 이루어질 때 가세건자가 권한 행사하는 것을 부과건이라고 해요. 가세건,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부과권이 주어지고. 되나요? 그러면 성립이 안 되면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입니다. 요걸 성립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여기에 뭐가 충족해야 된다고요? 가세 요건이 충족해야 된다고요. 있죠? 그게 몇 가지 있다 했어요? 4가지 있어요.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런 세금들이 있었죠? 그럼 취득세의 가세 요건이 4가지는 등록면허 가세 요건 4가지는 재산세 가세 요건, 종합부동산 가세 요건 각 세금마다 가세 요건이 다 따로따로 정해져 있다고요. 그 4가지. 그 4가지를 우리 시험에 낸다고요. 4가지를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세 요건이라는 것은 법에 어떤 세목이 주어지면 그 세금, 세목에 대해서 아까 취득세, 등록면허 이름 하나하나 있죠. 그런 세목이라고요. 그 세목마다 가세 요건 4가지를 정했어요. 일단 어떤 세금은 무엇을 대상으로 할까? 가세 대상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대상 이렇게 있어요. 자, 아까 취득세는 내가 아무 물건이라 구입했다고 해서 구입해서 소유권을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했죠. 아까 15가지 종류가 정해져 있다 있죠. 네? 아까 세탁기나 냉장고를 구입했다고 해서 그 취득세 내는 게 아니고요. 15가지 종류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토지, 건축물 있어요. 2개. 그 다음에 준부동산, 여러분 학교는 준부동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냥 차량, 기기 장비, 선박, 항공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임목 있어요. 임목. 요거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들이 있어요. 권리. 땅과 관계, 부동 관계. 땅 밑에 있는 거 채굴할 수 있는 강업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저수지에서 우리가 어업 행위를 할 수 있는 뭐냐? 어업 면허가 있어요. 어업 면허. 그 다음에 거기에서 뭡니까? 바다에 할 때 뭐 고기를 키울 수 있는 거. 양식업자 있어요. 요 권리를 가졌을 때 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원권 있어요. 회원권과 이용권 혹시 들어봤죠? 회원권과 이용권 공통점은 둘 다 시설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회원권도 이용할 권리고 이용권도 이용할 권리인데 어느 것이 더 가치가 높을까요? 회원권이죠. 왜 그럴까요? 회원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용권은 가졌다면 몇 회분이야?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거지 이용권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회원권이 더 비싸죠. 그리고 회원권이라는 권리 중에는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콘도미엄 이용할 수 있는 회원권이 있고 그 다음에 2종 이상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이 있고 그 다음에 승마 회원권이 있고 요트 회원권이 있어요. 요게 열거한 것만 내라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등록면허세도 부동산에 대해서 등록회의가 아까 뭡니까? 한 10가지 정도 있었죠. 설정 등기는. 예? 소유자가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그 채권행위로서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갱매신청. 임대차 관계는 전세권, 임차권. 이렇게 열거되고 있는 것만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재산세 있는데요. 부동산은 당연히 재산이니까 토지, 건축물을 주택과 비주택을 나눠서 구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 이 5가지 재산을 가질 때만 내는 거예요. 근데 금이나 요즘 가치가 엄청 높아진 금을 가졌다고 해서 재산세 안 나와요. 주식도 재산이죠. 주식을 가질 때 재산세 안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는 딱 5가지가 열거돼 있어요. 각 세목마다 대상을 정하고 있다. 됐나요? 그러면 이 대상물에 세금이 부과된다면 누가 낼까? 누가 낼까? 그 누가 내는 걸 이미 정해놔야 돼요. 납세, 의무, 자가 있어요. 납세, 의무자. 자, 그럼 이거는 대상을 정하고 누가 낼까를 법에 이미 정해놨어요. 그럼 이 납세 의무자가 이 대상에 대해서 세금을 부담하려면 세액이 산출돼야 되죠. 내가 마트에 물건을 구입하면 뭐가 되죠? 물건을 구입했어. 바로 얼마 내는 게 아니잖아요. 물건마다 가격이 있잖아요. 단가가. 그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몇 개 곱하기 단가, 몇 개 곱하기 단가, 몇 개 곱하기 단가 해가지고 합산해서 요금이 계산되죠. 그럼 세금도 똑같은 구조예요. 세액을 산출해야 된다고요. 세액을 산출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가세표준이라고요. 가세표준. 그럼 이 가세표준이 결정되면 이 가세표준에 대해서
몇 프로 내라, 몇 프로 내라, 얼마 내라 라고 요금률이 있어요. 그 요금률과 같은 것이 세율이라고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들은 요금은 대부분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근데 단가죠. 단가가 세율과 같은 거예요. 단가. 알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뭘 한다? 가세 요건이란다고요. 이 요건이 충족되면 가세될 수 있습니다. 가세되는 거. 자, 그러면 요 요건 중에는 요거는 하기만 하고 확인하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가세 표준이에요. 가세 표준. 이 가세 표준이 모르면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 가세 표준을 알아야 세율을 정하고 세율을 곱해서 세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때 부가권을 가지는데 요때 납세 의무자는 아직 내가 세금을 내야 돼 라는 것을 알았어요.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는 것을 알았는데 요거 아직 얼마를 구체적으로 얼마 내야 되는지 몰라요. 이거래서 추상적 의무다라고 해요. 무슨 의무? 추상적 의무다 하는 거야. 자, 그럼 성립이 끝났어요. 성립이 이 네 가지가 조성됐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확정할 거예요. 자, 내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있어요. 카트기에 물건을 싣고 있어요. 그러면 성립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성립이 안 됐어요. 왜? 내가 카트기 하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이거 사면 안 되나 또 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성립이라는 것은 결과로 판매자와 구매자 관계를 말할 또 성립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가세권자가 납세의무 세금을 부담할 때 성립 관계라는 것은 요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서 세액을 산출해야 돼요. 이거를 하려면 이것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카트기에 물건을 담아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줬을 때 그때가 성립 단계라고요. 네? 어느 단계라고요? 카트기에 계산대에 물건을 올려놓은 단계, 올려놓은 단계가 성립이라고요. 근데 아직 요금 계산됐어, 안 됐어요? 아직 요금 계산 안 됐죠. 그래서 그거를 바코드로 인식을 해가지고 물건을 계산대 밖으로 빼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산이 되겠죠. 얼마 안 오겠죠. 얼마. 그게 뭐냐? 확정이라고요. 뭐라고요? 확정. 그래서 확정이라는 것은 성립된 근거 중에서 뭘 가져온다? 가세 표준을 가져오는 거예요. 됐나요? 성립된 관계에서 가세 표준을 가져와서 그 가세 표준에다가 이미 법률상에 주어진 세율. 마트 가면 우리가 고객이 그 물건 단가를 정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물건 단가가 정해 있듯이 세법도 세율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가세 표준을 결정되면 그 가세 표준을 결정되면 그게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세율을 곱해서 뭐 한다? 세액을 산출한 것이 뭐다? 확정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확정을 하려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 가세 표준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가세 표준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성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죠. 됐나요? 그러니까 성립 단계에서는 아직 뭡니까? 세액을 사는 근거를 작성했다는 게 성립이고, 됐나요? 성립. 그럼 그거를 가세 표준의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면 확정이라고요. 자, 그래서 요금 계산대에 오니까 요금 얼마입니다 하니까 판매사가 뭡니까? 현금입니까? 카드입니까? 현금이면 현금 연수증 필요합니까? 합니까? 물건 한 개 팔 때마다 엄청난 말을 많이 하죠. 안 들어봤나요? 네. 한 개 물건 팔기 위해서 엄청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것을 이제 카드 결제에 하면 카드 결제 딱 했어. 그러면 이제 받았죠. 세금 받았잖아. 그럼 받으니까 소멸된다 이거야. 소멸은 이 결정된 세금을 뭐 하는 거? 징수하는 거. 뭐 하는 거요? 징수하는 것을 소멸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징수를 안 했는데도 소멸되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뭡니까? 세금을 받아야, 요금을 받아야 소멸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마트 갔을 때 뭡니까? 또 성립 단계, 그래서 요금 계산하면 확정 단계, 또 결제하면 소멸 단계. 그래서 세금도 성립, 확정, 소멸 이 과정이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부가건은 언제 주어진다? 성립 과정에서 주어져요. 성립은 뭐라고요? 가세요건이 충족한 것을 말해요. 가세요건이 충족하려면 네 가지인데 결론적으로 뭐가 결정돼요? 가세표준이 산정돼야 성립이 될 수 있어요. 되나요? 올해 시험에서 요거 났어요. 성립 시기는 언제입니까? 아주 쉬운 문제. 예상한 딱 문제가 그대로 났어요. 올해 시험에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 문제가 났어요. 성립 시기. 자, 그러면 내년에는 성립 시기가 올 확률은 떨어져요. 근데 가정은 성립이라는 말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가세권자는 국가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고 지방자치단체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죠. 그러면 이 부과권을 영원히 그 권한을 부여할까요? 아닙니다. 그 국가가 권한을 주고 있는 그 권한을 없애버리는 게 있어요. 없애버리는 거. 그걸 우리는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무슨 기간?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가세권은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제척기간 안에만 권한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제척기간이 만료되면은 가세권자는 부과를 때릴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립에는 가세권에 뭐가 주어진다? 부과권이 주어지고 가세하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그 부과권은 영원히 주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만? 제척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어요. 제척기간이 끝나면 세금을 때릴 수 없어요. 요거 알겠나요? 제척기간은 언제 단계다? 성립 과정에서 일어나고 성립 과정이 되면 부과권을 가지고 그 부과권을 제재하는 것이 뭐다? 제척기간이라고요. 됐나요? 그럼 제척기간이 끝나버렸어요. 제척기간이 만료됐어요 하면은 성립된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형법이 있어요. 민법이 아니고 형법. 형법에서 우리가 뭘 들어봐요? 공소시효제도 들어봤죠? 공소시효. 어떤 범법자가 범법행위를 했잖아요. 그럼 그 범법행위인데 안 잡히려고 그 범법자 도망을 다녔어요. 네? 그럼 공소시효가 끝나서 자수하러 옵니다. 그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공소시효제도다. 공소시효와 같은 것이 요거다 말이야. 제척기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제척기간은 가장 기본이 5년짜리 제척기간이 있고요. 7년짜리가 있고요. 10년짜리가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5년, 7년, 10년 제척기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예외적으로 15년짜리가 하나 들어옵니다. 15년짜리. 아, 기간들이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고 지금 현재는 기간을 안개할 필요 없고 안에 어떤 것이 5년이고 7년 지금 현재 할 필요 없고 제척기간은 어느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척기간이 끝나면은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정가 있어요. 학정. 이제 성립되면 학정을 지어요. 학정. 그럼 학정을 지으려면 아까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했어요? 가세표준 필요하다 했죠. 가세표준. 자, 가세표준을 알아야 가세권자가 부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근데 세액이 학정됐어요. 학정. 그리고 이게 학정되면 가세권자는 이제 뭐야? 학정된 세금을 받아야 되니까 채권자 지위가 되고 납세 의무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세금이 확정되면 받아야 될 사람은 가세권자는 채권자 지위가 되고 이제 납세의무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뭐야? 채권 관계도 채권자는 영원히 그 권리를 또 인정해 주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가세권자가 가지는 권한을 요거는 징수권이라고 해요. 징수권. 자, 성립되는 무슨 건? 부가권. 가세할 수 있는 권한이고 확정되면 돈을 받으니까 이거를 징수권이라고 해요. 됐나요? 그럼 이 징수권도 영원히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영원히 그 징수권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이 말이야. 됐나요? 그럼 이 징수권을 제재하는 것이 뭐냐? 소멸시효다 이 말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어 이 말이야.
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요. 거기서 아까 시효는 몇 년이라 했어요? 일반적으로 5년, 10년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5년, 10년 이렇게 두 종류가 나눠집니다. 됐나요? 예. 근데 이 소멸시효에는 다시 무슨 사유가 있느냐? 정지 사유, 그 다음에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정지 사유가 있고 중단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정도 나눠진다는 건 아니고 시효가 완성되면 이거는 소멸시효는 어디에 정하는 거다? 학정시 정하는 거고 뭘 제한하는 거? 가세권이나 징수권을 제재하는 것이 소멸시효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돈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민법에서는 이 사인 간의 소멸시효는 아까 종류가 많다 했죠. 1개월, 6개월 뭐 아주 많다 했죠. 소멸시효 완성이 잘 이루어집니다. 일반 사람이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는 국가가 공법이잖아요. 국가가 이렇게 권리를 쫙 징수권이 있잖아요. 아까 5년이라 했죠. 그럼 5년쯤 끝날 쯤 되면 인수인계를 해요. 인수인계를 한다고요. 그럼 인수인계를 하면 체납자가 팍팍 뜬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넘기면 독촉장 한번 날리면 끝입니다. 그 독촉장 한 개 날리면 앞에 지나온 기간은 다 사라지고 그게 중단이라고요. 중단. 뭐라고요? 끊을 단자 중단. 만약에 납세무가 성립돼서 확정됐어요. 확정된 세여서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4년이 지났어요. 그럼 1년만 채우면 소멸시효가 완성될 건데 4년쯤 돼서 독촉장 한 개 날렸어요. 그리고 행정처분이라고요. 그게 중단 사유예요. 그럼 앞에 있는 4년은 다 없어진다고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뭐 하나고요? 중단 사유가 딱 정해지면 다시 기간이 기산된다고요. 네? 그러니까 관심을 계속 주면 매일매일 주면 괴롭고 남녀관계도 매일매일 얼굴 보고 있는데 매일매일 간섭하면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짜증나잖아요. 살아보면 압니다. 예? 처음에는 한 1년 정도가 콩깍지가 쓰여가지고 예? 매일매일 보고 싶지만 나중에 가면 매일매일 보고 웃기고 한다는데 예, 지겹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 떨어져 있으면 좋은 거야. 그래서 자주 보지 않고. 그래서 중간 그런데 영원히 끊어버리면 안 되고 중간 관심을 주면 영원히 된단 말이야. 다시 시작되고. 됐나요? 정지는 전체 기간 중에서 우리가 당신 올해 재납 피해 때문에 세금 내기 힘들죠. 가세권자가 가세권을 행사했는데 체납한 재산을 기간을 연장해 주겠다. 체납 처분 유예 기간을 준다. 그럼 만약에 1년 체납 유예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권한을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말이야. 그럼 행사하는 정지. 그 정지권을 빼고 5년을 계산해라 이 말이야. 그게 정지 사유입니다. 정지는 대부분 기간과 관계 있고 중단은 기간과 관계 없어요. 압류, 독촉 이런 거 행정 처분하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은 잘 오질 않아요. 요 정도 아니면 돼요. 이거는 작년에 시험 나왔고요. 요것도 작년에 시험 나왔어요. 올해 시험은 성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거 났고요. 예, 그래서 요거 기본 나옵니다. 자, 그럼 확정을 하려면 방금 확정을 하려면 누가 가세권자가 뭘 알아야 돼요? 가세표를 알아야 되죠. 가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가세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다시 세금을 결정하는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가세권자가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근데 가세권자가 가세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된다고요? 가세 표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가세권자가 가세 표준을 모르면 세금 결정 못 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협조를 얻어야 될까요? 납세 의무자로부터 협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신고받는단 말이야. 신고받아서 결정할 수 있는데. 근데 가세권자가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세할 수 있는 근거. 그러면 신고를 받을 필요 없이 근거를 가지고 바로 세금을 때리면 돼요. 바로 권한을 행사한다 해서 부가주의라고 하고요.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모르면 내용을 신고받아서 결정한다 해서 신고주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 아까 자동차세에 있었죠. 그죠? 자동차세는 여러분이 신고합니까? 안 합니까? 에? 처음에 살 때 자동차 등록할 때는 이미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 한 번 내는 게 매년 내죠? 매년. 그러면 자동차세는 자동차 가격에 대해서 자동차 가격이 가세표준이고, 예? 자동차 가치가 가세표준이라고요. 그래서 자동차에 대해서 우리가 성운차는 1cc당 220원, 1cc당 230원 이렇게 돼 있다고요. cc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된다고요. 됐나요? 근데 그 자동차가 몇 cc를 계속 보고할 필요 있나요? 없잖아요. 이미 cc가 돼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차는 세는 내가 따로 신고 안 해도 매년 고지세 날라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는 뭐 한다? 가세권자가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가세권자가 권한을 바로 행사한다. 신고를 받지 않고. 그걸 뭐 한다? 부가주의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이해했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전기를 사용했어요. 전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전기 요금이지 세금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 예전 옛날 분들은 전기세라고 하죠. 예, 준조세였는데 우리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어떤 반대급부?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거야. 근데 간접적인 반대급부를 가지고 있는 거지. 직접적이다 간접적인 차이점 뭘까요? 내가 10만 원을 냈으면 10만 원 대가를 받는 거지 직접적이라고요. 그런데 10만 원 세금 냈는데 10만 원 세금 냈는데 혜택을 50만 원치 받을 수 있고 100원치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10만 원, 10만 원 받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어요. 무조건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내야 된다. 오케이? 반대급부가 없습니다. 근데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은 반대급부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사용한 만큼 주는 거잖아요. 많이 쓰면 많이 쓴 만큼 내는 거고 적게 쓰면 적게 쓰는 거고 이건 세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반대급부가. 그런데 우리가 요금을 보면은 전기요금은 매달 내죠. 그러면 측량하는 날짜 계량기 부착해 놨잖아요. 그럼 계량기를 부착했으니까 누가 알 수 있어요? 소비자들이 따로 내가 얼마 사용했습니다 신고를 할 필요가 없죠. 계량기 부분이 있으니까 계량기의 사용량이 나오죠. 그 사용량에 대해서 단가가 있죠. 오케이?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수도요금도 우리가 계량기를 보고 측정할 수 있는 근거가 용역 제공자가 알고 있죠. 부가주의라고 하죠. 이해됐나요? 근데 내가 아까 부동산을 구입하면 아까 뭘 내야 된다고 했어요? 취득세 내야 된다 했죠. 근데 부동산을 누가 거래했는지, 언제 거래했는지, 얼마를 주고받았는지, 그 국가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잖아요. 저 사람이 취득한 건 알고 있어. 그럼 취득세를 부과할 건 알아야 되는데, 언제 구입했는지, 누구와 거래했는지, 얼마 주고 그랬는지.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에 내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산지 몰라요. 언제 산지도 몰라요. 그러면 뭡니까? 부동산을 산 사람이 뭐 한다? 신고를 해줘야 된다고요. 네? 알겠나요? 그래서 세금을 확정하는 방식은 가세표준을 알아야 세율을 확정할 수 있는데 가세표준을 가세권자가 알고 있다, 알지 못한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라고요. 되나요?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모르면 납세물로 신고를 받아서 결정하는 거 신고주의 확정이라 말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알고 있어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신고 안 받아도 되죠? 신고 안 받아도 되잖아요. 바로 때리는 걸 부가주의라고 한다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은 확정 방식을 확정하려면 가세표준에 대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 걸 확정이라 해. 근데 확정을 지나면 가세표준을 알아야 돼. 근데 이 가세표준을 알아야 되는 방법이 뭐다? 가세권자가 알아야 되는데 알고 있으면 바로 하면 되니까 부가주의를 하고 가세권자가 모르면 신고받아야 확정된다 해서 신고주의 이것만 계속 입력하시라고요. 알겠어요? 신고주의, 부가주의.
신고주의, 부가주의. 다시 신고주의, 부가주의. 됐나요? 자, 그러면 확정을 했어요. 그럼 이게 확정됐어. 그럼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확정된 세금을 받기 위해서는 누가 할까요? 가세권자는 그 채무자에게 확정된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요. 뭐 한다고요? 확정된 세금을 가세권자가 납세 의무자에게 하는 행위를 뭐 한다고요? 부과한다 이 말이에요. 되나요? 뭐 한다고요?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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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부과 방식은 하나는 무슨 주의가 있다? 아까 부과가 결정이 신고주의가 있고 부가주의가 있다 있죠. 무슨 주의? 신고주의가 있고 부가주의가 있다 있죠. 신고주의, 부가주의. 그러면 가세권자가 뭘? 가세표준을 알지 못한다. 그럼 가세권자가 세금 결정할 수 없죠? 그러면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알지 못할 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그럼 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가세권자는 알지 못한 걸 알았죠. 알겠어요? 그럼 그 신고서에 있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기에다가 세율을 결정해서 확정합니다. 확정. 되나요? 오케이? 신고. 그럼 신고하고 확정된 것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해야 돼요. 그럼 세금을 징수하면 이 확정된 세금에 대해서 부과한다고요. 부과. 그럼 부과할 때는 신고를 했을 때 확정되고, 그럼 확정되면 징수를 한다고 해요. 징수하기 위해서 이때 부과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신고서, 납세 신고서, 납부서를 줍니다. 납부서. 뭐 한다고요? 납부서를 납세 의무자에게 확정된 세금을 전달해 준다고요. 그럼 납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그것을 가세관청에 가가지고 납부를 합니다. 그럼 납부가 됐으니까 세금이 들어왔죠. 확정된 세금을 세금 내라고 납부했죠. 납부서라고요. 납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 세금을 납부했죠. 그 납부가 됐다고요. 이게 소멸이라고요. 세금 징수했잖아요. 되나요? 다시 신고주의는 뭐한다? 신고하고, 그 다음에 가세권자가 세금 결정했고, 그럼 결정한 세금을 부과한다고요. 부과를 해야 세금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거를 납부서 전달한다고요. 납부서. 다시 뭐라고요? 납부서. 그 다음에 그럼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면은 세금이 들어왔죠. 이거를 징수라고 합니다. 됐죠? 징수. 자, 그런데 가세권자가 가세표준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알고 있다. 그럼 신고는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고 있으니까 요거는 신고와 관련이 없죠. 오케이? 그럼 가세권자가 바로 세금을 바로 확정했죠. 그럼 확정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부과합니다. 이때 부과할 때는 뭐 한다? 납세 의무자가 모르잖아요. 세금을 얼마 내라고 고지한단 말이에요. 이때는 고지서. 이거는 납부서. 납부서와 고지서 다릅니다. 납부서고 이거는 고지서라고요. 되나요? 알린다. 그럼 고지서에 있는 고지세금을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은 세금이 징수되죠. 그럼 납부 받는 것이 소멸이라고요. 그래서 신고주의는 신고하고 확정짓고 부과, 그 다음에 납부 이루어지고, 요거는 바로 신고받을 필요 없이 가세권자가 바로 확정짓고, 그 다음에 고지해서 징수하는 방법. 됐나요? 고지서 하면 부가주의. 이건 납부서입니다. 그러면 취득세는 요겁니까? 요겁니까?
부동산 취득할 때 취득세는 이겁니까, 이겁니까? 요거죠. 알지 못하겠죠? 네? 부동산을 샀으니까 취득세 내야 되죠. 그럼 이거 가세권자가 모르잖아요. 알지 못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죠. 이거죠. 그러면 납세의무자가 언제 어떤 부동산은 누구와 그랬어요? 매매계약서 제출해야 된다고요. 네? 신고합니다. 그럼 가세권자 신고서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확정 짓죠. 그러면 납세의무자 그 자리에 있어요, 없어요? 신고하러 간 납세의무 그 자리에 있잖아요. 신고 자리에 있다 말이야. 그래서 바로 얼마 내세요? 바로 세금 결제를 얼마 내세요? 준단 말이야. 그게 뭐다? 고지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고지서가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납부서라고 이거는 납부서. 그럼 납부서를 받아가서 그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 납부합니다. 그걸 납부라고 해요. 자, 그런데 아까 자동차세나 재산세는 가세권자가 알고 있잖아요. 근거를. 신고받을 필요 없죠? 신고받을 필요 없어. 그럼 가세권자 근거를 가지고 바로 확정하죠. 그럼 가세권자가 확정한 세금은 그게 납세의무자가 없잖아요. 오케이? 그럼 우편으로 알려줘야 되죠. 그게 고지하잖아요. 고지의 징수방법이죠. 됐나요? 자, 그럼 전기요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전기요금은 어느 방식에 해당해요? 고지에서 징수합니까? 아니면 사용자가 직접 가서 신고 납부합니까? 이건 고지서 받아 납부하잖아요. 이해됐나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다 고지하잖아요. 오케이? 요 자체를 여러분이 알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기본 내용을 설명했는데 3페이지 볼게요. 3페이지. 자, 그 조세 총론에 보면 조세의 개념과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세 정의를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조세 정의를 풀어서 해석해 보니까 가로 1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있죠. 아까 세금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 했어요? 국가의 운영자금인 국세와 지방정부의 지방재정을 하는 지방세로 나눠진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뭘 한다? 가세할 수 있는 권한 가세권자 또는 부가권자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은요. 이 가세권자가 세금을 부과하려면 무조건 길 가던 사람 아무에게나 부과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납세 의무가 성립이 돼야 된다 있죠. 그럼 성립이 될 때 가세권자는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있죠. 그때 권한이 법률에 뭘 정하고 있다고요? 가세요건 4가지를 정하고 있다고요. 그 4가지가 뭐라고요? 2번 가세요건이란 세금을 가세기 요건으로서 가세 대상 무엇을 대상할까요?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부담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누가 부담한다면 얼마를 부담할까요? 그리고 얼마를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가세표준과 세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4가지를 가세요건이라고요. 이게 충족됐을 때 뭐한다? 납세 의무자가 가세권자가 부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과를 해서 성립을 했고 확정을 지어서 부과한 다음에 징수합니다. 그럼 부과하는 방식은 뭐다? 납부서를 절단하는 거 있고 하나는 세금 결정한 것을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 하나는 뭐다? 납부서. 하나는 고지에서 징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금 징수는 뭐니 뭐니 해도 뭐를 징수해야 돼요? 금전으로 징수해야 돼요. 현금으로 징수해야 되겠죠. 되나요? 근데 카드 결제도 현금 결제예요. 따져보면. 알겠어요? 근데 왜 마지막에 가로 3번이 납부 방법이라고 했죠? 원칙은 금전 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인 데 있잖아요. 하나는 물납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분할 납부 있어요. 자, 그러면 원칙은 금전 납부인데 금전 납부의 예외를 물납이라고요. 그럼 물납에는 뭘까요? 금전 대신에 다른 화폐적 가치물을 대신 납부하는 것. 이거를 물납제도라고요. 이해합니까? 물납이란 거. 그럼 분할 납부는 뭡니까? 우리 자동차 구입할 때 대부분 현금 다 주고 구입하지 않죠. 일반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뭡니까? 할부죠, 할부. 그럼 금전을 한꺼번에 내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내는 것. 분할 납부라고요.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할부도 뭐 6개월 할부도 할 수 있고 1년 할부도 할 수 있고 뭐 3년, 8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세법은 그 분할 납부 기간이 딱딱 정해져 있어요. 분할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옆에 가로 3번의 납부 방법에 뭐라고 적어놨냐고 포인터 돼 있죠. 뭐 적어놨어요? 포인터. 그 말은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에 놓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우리가 총 세금은 뭐 취득세, 등록면허세 이렇게 불려지는 세목들이 있는데 총 24개 정도 있어요. 몇 개 정도 있다고요? 24개. 그 24개 세금들이 다 분할 납부나 물납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문제에서는 물납이 인정되는 세목은 무엇입니까? 이거 물어요. 또 물납되는 세목에 해당하도 물납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현금이 없거나 부담되니까 현금 대신에 따로 내겠다는 거죠. 그럼 아무 세목에 해당하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얼마일 때 물납이 가능하냐 금액 기준이 있어요. 또 무엇으로 물납이 가능할까요? 아무거나 화폐적 가치가 있다 물납 받아주지는 않아요. 그 물납 대상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시험 칠 때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험에 오는 것은 뭐다? 물납제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세금, 기준 금액, 어떤 대상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 할부와 비슷한 것이 분할 납부가 있어요. 무슨 납부?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도 어떤 세목이 인정될까요? 세목 묶어요. 그러니까 얼마일 때 분할 납부 가능할까요? 그럼 분할 납부 기간이 있는데 얼마까지 기간을 해줄까요? 요거 냅니다. 그래서 이 물납제도 분할 납부는 물납은 재산세에서 잘 노는데 분할 납부가 올해 시험의 예상 파트였는데요. 분할 납부가 아직 시험 안 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일단은 분할 납부는 올해 시험 예상이다 라고 해서 무조건 시험 칠 때까지 최대한 세목과 기준금액과 분할 기간과 이걸 암기하려고 노력했어요. 공법 성격은 암기가 거의 80%고요. 이해는 20%밖에 안 돼요. 공법은 이해를 하는 거는 20%밖에 안 되고 기본 내용을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02번 있어요. 4페이지에 조세 분류라고 돼 있나요? 자, 이제 조세 분류 나누니까 가로 1번이 아까 가세권자 또는 가세 주체자인데요.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국가를 위한 세금을 뭐라 한다고요? 국세다 이렇게 해요. 가세권자가 국가가 되면 뭐라고요? 국세세금이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지방세라고 해요. 자, 근데 밑에 국세 세목들을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구분 표시가 있죠. 내국세가 있고 내국세라는 건 보통세와 목적세 있고 또 보통세는 직접세, 간접세가 있죠. 이거를 세부적으로 시험 나오진 않아요. 세부적 구분을 안 넣어요. 그 맨 마지막에 목적세 있죠. 목적세는 별표시 1개. 목적세는 세목을 물어요. 목적세 종류는 국세의 목적세 종류는 무엇입니까? 이거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자주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별표시 1개 하세요. 자, 그 다음 국세 세목 중에서 맨 위에 있는 거 5가지가 있어요. 예, 이거는 자주 언급되는 세목입니다. 5가지. 소법, 상정종. 뭐가 있다고요? 소법, 상정종. 두 문자를 써요. 두 문자. 소득세, 법인세. 소득과 법인은요, 우리는 소득을 대상하는 세금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라고요. 법인에 대한 소득은 법인세라 합니다. 자, 옆에 뭐죠? 상속세, 증여세 있죠? 4페이지 아랫부분에 국세 세목을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그게 직접세 있죠? 직접세. 자, 소득세와 법인세는 소득을 대상하는 거야. 그럼 개인이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법인에 대해서 소득을 부과하는 것은 법인세를 해. 자, 그 다음에 옆에 상속세, 증여세 있죠? 되나요? 그거는 무상으로 재산을 얻었을 때 무상재산입니다. 무상.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근데 아까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이 뭐라고 했죠? 사망 전이냐 사망 후냐라고 했죠. 사망 전이면 뭐다? 증여세. 사망 후면
상속세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려가 되면 무상으로 주는 사람은 정려자라 하고요.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사망 후에 재산이 넘어가죠. 그럼 사망자를 뭐라고 할까요? 피 흘린 사람. 피상속인이라고 말해요. 됐나요? 받는 사람은 상속인이라고 해요. 또 보험 생각해가지고 보험을 하면 다른 개념이야. 그래서 상속은 돌아가신 분은 뭐다? 피 흘린 사람. 앞에 피 붙는다. 피상속인. 재산을 받는 사람은 뭐다? 상속인이라고 해요. 됐나요? 예. 그럼 정려받았다. 누가 낸다고요? 수증자가 내야 될 세금이죠. 상속세는 누가 낸다고요? 상속인이 내야 되죠. 예?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죠. 주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아니라고요.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다 하는 거죠. 자, 옆에 종합부동산세 있죠? 종합부동산은 아까 뭐예요? 재산을 내가 가지는데 종합부동산이라 했죠. 부동산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동산 보유인데 고액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누구한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요? 고액 부동산 소유자. 고액 부동산 소유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 일단 주택을 보유자는 재산세를 낼 거예요. 재산세를 내는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9억을 초과해요. 얼마를 초과한다고요? 9억을 초과하면 너는 재산세를 냈지만 또 뭘 내라? 종합부동산을 또 내라 라고 한다고요. 또 내라.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가지고 있는 전국에 있는 주택을 합해 보니까 10억을 소유했어요. 10억. 그럼 9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내는 거예요. 9억 빼고 1억, 초과 부분 1억이죠. 예? 1억에 대해서 추가해서 내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세대에서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어요.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주택가격이 계속 오르네? 오르네? 그 내가 살 때는 5천만 원 주고 샀는데요. 그걸 한 35년 보유하다 보니까 살 때는 5천만 원인데 지금은 25억 해요. 어? 25억, 15억 해요. 그때는 한 사람이 일 때는 1주택일 때는 12억을 초과하면은 내라. 초과 금액. 그래서 전국에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100채를 가지고도 합계가 9억을 넘지 않으면 종부세가 없다고요. 예? 재산세만 내고 끝난다고요. 그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면 옆에 지방세라고 되어 있나요? 5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뭐 세부적인 내용 아주 볼 필요 없고 내가 설명하는 내용만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자, 우리가 지방세는 거기 뭐라고 했느냐? 지방세는 세금이 강력자치단체 세금 있고 나중에 공법에 비할 거예요. 강력자치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은 그 지방자치단체 맨 끝에 청이 불려요. 청. 자, 우리가 강력자치단체 하면 뭐가 있어요? 서울특별시 하나 있죠. 특별시청이라죠. 특별시가 강력자치단체에 속해요. 그 다음에 8대 강력시 있죠. 강력시청이라죠. 그래서 강력시, 울산강력시, 예? 부산강력시 이런 거를 강력시라고 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우리가 뭡니까? 땅 면적은 넓은데 인구가 면적은 넓은데 면적 비교해서 인구가 적죠. 그걸 우리가 도라고 하죠. 도. 이거를 강력자치단체라고 해요. 뭐라고요? 강력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세는 강력자치단체가 사용하는 세금이 있고 또 강력시와 특별시 밑에 있는 기초단체는 뭡니까? 구. 시 없어요. 시 없다고요. 구라고요. 구. 되나요? 구입니다. 자, 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시군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시군. 이거를 기초자치단체 세금이라고 말해요. 시군.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행정명칭이 특별시, 강력시, 도의 세정수입 세금이 있고, 시, 군, 구가 사용하는 기초자치단체 세금이 있어요. 그런데 도는 도인데, 시는 시인데, 따로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그 지역에서 전체로 다 사용할 때가 있어요. 특별자치도, 예, 들어봤죠?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이게 어디죠? 제주도죠. 제주도. 근데 제주도는 도와 시, 군세를 나누지 않아요. 예. 그럼 제주도에는 시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제주시, 네? 또 서귀포시 2개 있죠? 근데 제주도는 시, 군세가 따로 세금 관련이 없어요. 특별자치도니까 그냥 도에서 모든 지방세를 다 씁니다. 쓰고요. 자,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 있죠. 특별자치시. 됐나요? 이거는 어디일까요? 세종시죠. 세종시. 이 세종시도 지방세를 세종시에 다 씁니다. 다른 데 주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요즘에 이런 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요.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창원시 있죠. 창원시. 예? 그냥 창원시라고 요즘 안 쓰죠. 예? 인구 100만이 넘어가는데 원래 도에 속하지만 도에서 다시 분류해가지고 뭔가 됐죠. 예. 강원도 뭐라죠? 강원 특별이라 말해 붙죠. 예? 창원도 특별이라 말해 붙죠. 이 말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이 말이 아니고요. 그 도하에 있는데 그 도에서 따로 뭡니까? 행정 처리를 따로 뭔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 뭉친 도시죠. 뭐 그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근데 우리 지방세는 전부 다 이렇게 강력자치단체가 내는 세금과 기초자치단체가 쓰는 돈이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되나요? 그럼 우리가 요거를 구분해야 될 세금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입니다. 이 세금만 지방세예요. 지방세. 원래 지방세는 그게 총 몇 가지 정도가 있습니까? 할 때 요게 6개, 5개 해가지고 11개 정도가 있어요. 지방재정을 충당하는 거는. 근데 우리가 취득세는요. 취득세는 어디가 쓰느냐? 특별시, 강력시, 도가 쓰는 세금이고 구, 시군세가 아니에요. 시군세가 아니고 등록면허세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한 번 내죠. 이것도 특별시가 아니에요. 강력시세 아니에요. 도세요. 그런데 요거는 시군세는 아니고 구세예요. 둘 다 한 번 내죠. 다릅니다. 근데 재산세는요. 매년 내죠. 이 재산세는 매년 내는데 요거는 시군 구세에 속합니다. 시군 구가 사용하는 재산세입니다. 됐나요? 취득세는 어디에 가서 사용한다고요? 오로지 강력자치단체만 사용하는 거고 재산세는 기초자치단체만 사용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는 강력시는 특강이 아니라 도와 구세가 사용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우리가 등록면허세가 시험에 가끔 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가 설명이고요. 설명이고 다음 한 시간 오기 전에 앞에 했던 오늘 강의했던 거 한번 쭉 그냥 빠르게 암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빠르게 그냥 동영상 한번 빠르게 틀어놨어요. 알겠어요? 속도를 빠르게 해가지고 그냥 이해만 하면 되니까. 알겠어요? 다음 강의 들을 때까지 뭡니까? 앞에 동영상 있죠? 배수를 높이라고요. 예, 천천히 들으면 빨리 들으시라고요. 빨리 들어가요. 한번 복습하고 오면 그 다음에 또 알아듣기가 더 쉽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